자, 바로 구청이나 교육청, 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갑자기 날아오는 급여 압류 안내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안내문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개인 회생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생이 답이지의 이미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방직 공무원, 기간제 교사, 공공기관 계약직,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될 내용을 준비했어요. 자, 바로 구청이나 교육청, 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갑자기 날아오는 급여 압류 안내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변호사님 갑자기 구청에서 편지가 왔는데 급여 압류 안내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정말 월급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건가요? 하고 당황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안내문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개인 회생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청에서 온 급여 압류 안내문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편으로 구청이나 교육지원청, 보건소에서 편지를 받으시면 대부분 당황을 하시잖아요. 근데 편지를 열어보면 귀하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접수되었기에 해당 급여 지급 기관으로서 귀하에게 통지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급여를 압류했고 그 결과 그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기관에서 압류된 사실을 알리는 이 의무 통지를 보낸 거예요.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은 압류 통지를 받으면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개인의 자산을 직접 압류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법원 명령을 보내서 이 사람 월급에서 받을 돈을 나한테 떼달라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럼 그 기관에서 이러이러한 압류 명령이 들어왔으니까 난 이렇게 할 거니까 알려드립니다 라고 통지를 보낸 거고요. 그럼 이제 이 통지서가 오면 정말로 압류가 진행되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 당연히 맞겠죠. 법원에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발령된 경우라면 그 시점부터는 실제로 급여의 일부가 압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월급의 50% 이내에서 압류가 가능하지만 그 해당 채무자의 실제 소득과 생계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인 금액은 좀 조정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종사자분들 경우에는 이 해당 사실이 인사과나 경리팀에도 통보가 다 되기 때문에 정말 당혹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동료들이나 상급자가 알게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럼 이런 급여 압류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개인 회생 절차를 통한 압류 중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 포괄적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모든 채권 추심과 압류가 정지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 회생 절차 개시 신청과 동시에 이런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통상 일주일에서 2주일 이내에 금지 명령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많은 공무원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또 있는데요. 압류가 들어오면 이것을 이유로 징계나 감봉, 면직 등이 될 수 있을까요? 하는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볼 때 채무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의 징계 사유는 아니에요. 근데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내부 규정이나 각 기관의 인사 규정상으로도 개인적인 채무 문제는 징계 대상이 아닌 게 맞거든요. 다만 이로 인해서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을 한다거나 그 기관의 이미지 실추 등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조기에 개인회생을 통해서 좀 채무를 정리하시고 추심과 압류 상태를 법적으로 좀 정상화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개인회생을 하면 급여 압류가 바로 멈추는지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금지 명령이 인가되면 압류와 추심이 중단됩니다. 보통 회생 신청 후 일주일에서 2주일 안에 금지 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월급에서 빠져나가던 압류금이 정지돼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어요. 금지 명령이 송달되고 기관 내에서 집행을 정지한 다음에 법원에서 공식적인 이제 해제 명령이 나오는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실무상에서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지 명령이 딱 나왔다고 해서 당장 그 다음 달 급여부터 압류가 완전히 풀리는 건 아니다. 행정상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제 계획을 인가받고 나면 전체 채무는 이제 회생 절차에 따라서 3년에서 5년 동안 분할 상환하거나 향후 면책 처리가 되니까 그 이후에는 추심 걱정 없이 일에 집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소득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가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게 진행되는 편이에요. 급여명세서나 재직증명서 같은 서류도 발급받기가 쉽고 소득의 지속성도 아주 명확하게 입증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일부 특별한 공직이나 금융기관, 내부 감사 관련 업무 등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기관별로 좀 별도의 내규가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좀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구청 등에서 온 압류 통지서는 실제로 본인의 급여에 대해서 압류가 시작됐다는 의미고요.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서 금지 명령을 받으면 이런 압류를 중단시킬 수 있어요. 특히 공공기관 종사자일수록 조기에 회생 절차로 대응을 하는 것이 인사상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징계나 면직 등을 받을까 봐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신속한 채무의 정리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분들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소득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통해서 충분히 재개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다만 체면이나 주변 시선 때문에 좀 혼자 오랫동안 끙끙 앓다가 상황을 악화시킨 경우가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급여 압류에 관한 안내를 받으셨거나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채무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압류 등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미 시작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저희 사무실 연락처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분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맞춤형 전략을 좀 제안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